민자 할머니는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병으로 숨진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민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린 아들 준호가 있었기에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키우기 위해 민자는 살아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옷가게를 했던 민자는 물건을 떼서 팔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도매 새벽 시장에 가서 옷가지들을 떼러가고 진열하고 판매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힘들어서 슬픔에 빠질 여유가 없었지만 가끔 또 힘들어서 남편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둘이 오순도순 살던 때가 예전에는 남편이 옷을 가지러 가고 민자는 가져온 옷을 포장을 풀어서 정리하고 마네킹에 코디하고 손님 오면 대응하고 한 것이 주 담당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도매상에 가서 떼오는 옷들은 하나하나 모이면 무거워집니다. 큰 봉투에 담은 옷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는 민자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민자는 저절로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가게는 민자가 워낙 싹싹하고 눈썰미가 있어서 제법 자리를 잡아 단골도 여럿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은근히 민자에게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떻겠어? 라고 슬쩍슬쩍 민자에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자는 아니요,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은 못한다고 하며 농담처럼 상황을 넘겼습니다. 재혼은 아직 생각도 없지만 손님들도 자신의 이익을 바라고 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민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민자입니다. 그리고 소개 자리는 잘못하다가는 손님도 잃고 자신의 처지도 이상하게 되어버릴 수 있기에 그냥 손님들이 예상하는 말이려냐고 그때마다 민자는 지혜롭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어린 아들 준호가 있었기 때문에 재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꽃질질이 준호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크고 이제 뒷바라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민자의 손님들과 친척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민자에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좀 돌아봐야지. 준호도 컸으니 새 출발을 해도 될 것 같구나. 그 말에 민자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민자의 환경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준호가 민자 없이는 살 수 없이 엄마를 찾더니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니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 오거나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도 많으며 민자의 일상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나이가 젊어서는 외롭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그 무렵 민자에게 좋은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장사하러 물건을 떼러가는 도매점 중 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민자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집으로 늘 민자에게 좋은 물건을 주고 힘들 때는 커피도 사주면서 힘내라고 많이 의지가 되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민자보다 나이가 많은 분으로 민자와 고향이 같은 분으로 민자도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민자가 혼자인 것을 알고 더 챙겨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몇 년 전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물건 떼고 사장님 가게에서 잠시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민자는 재혼하라고 사람들이 아직도 권한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그럼 나는 어떤가 하고 우스개처럼 말했습니다. 자기 정도면 능력 있고 괜찮다고 그렇게 운을 떼더니 민자가 크게 싫은 내색을 안 하자 이제는 올 때마다 여자친구 왔냐고 농담도 했습니다. 실없게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니 달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재혼 이야기하자 민자도 은근히 사장님께 마음이 있었던지라 흔들렸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차라리 재혼을 하면 가게 손님들도 재혼 이야기는 이제 안 하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사장님을 민자도 오래전부터 조금은 좋아했기에 이런 마음도 든 것입니다. 둘은 이후 조금은 각별해진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몇 달 후 민자는 아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날도 친구들도 놀다가 늦게 집에 왔습니다. 민자는 준호에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자는 준호가 어릴 때 혼자 된 이야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재혼 이야기를 꺼내서 장사할 때 조금 힘든 이야기 그리고 최근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분을 만난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민자는 준호가 컸으니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 준호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재혼하는 거 싫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잖아. 왜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 준호의 단호한 말에 민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기에 민자는 결국 그 인연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사장님께는 아들 준호와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안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조금은 상심했지만 내가 준호라도 싫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냥 서로 어색해지지 말자 하고 예전처럼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사장님은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민자는 다시 홀로 된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60대에 접어든 민자. 민자는 여전히 소소하게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야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오랜 단골들은 민자의 옷가게를 찾으며 여전히 오손도손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님 같기도 친구 같기도 한 그녀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민자가 나이가 든 만큼 준호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직장도 잡고 이제는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민자는 준호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게 지겹게 권하던 재혼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자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민자는 나이가 들면서 옷가게에만 있는 것이 무료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게 옷가게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짧게 열고 문을 닫습니다. 어차피 단골들이 많기에 단골들이 필요한 물건을 말하면 그 물건을 또 오랜 단골 사장님들께 연락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단골에서 전해주면 되니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는 시간에 이런저런 취미를 배우는 민자였습니다. 민자는 옷가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에 익숙해졌고 더 나아가서 생활미술까지 관심을 가져서 성인 취미 미술학원에 다닌 지 오래였습니다. 학원은 언제든 올 수 있게 자유롭게 여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자는 오후쯤 학원을 갔습니다. 몇 년을 배우다 보니 이제는 혼자 주제를 정하고 그림을 그리는 민자였습니다. 학원에는 이미 몇 분이 와 계셨고 그중 한 분이 민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민자는 처음 본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얼굴을 익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친한 사이가 된 두 사람은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만남과 달리 이번에는 민자도 마음 편히 성철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들 준호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기에 민자는 더 이상 아들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와 민자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좀 행복해 보이시네? 무슨 일 있어? 민자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성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사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전부였고 엄마가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 마음을 알겠어. 내가 벌써 엄마가 혼자 되었을 나이보다 더 나이를 먹었어. 그때는 엄마가 나보다 더 어렸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이제서야 알겠더라고. 엄마 미안해.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 그리고 고마워 엄마. 민자는 준호의 말에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커서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슬픔까지 이해하는 아들로 커준 것이 뭉클하고 준호에게 고마웠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엄마의 새로운 인연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자는 기쁜 소식을 성철에게 전했습니다. 둘은 아들 준호의 허락까지 받고 나니 왠지 모르게 더 떳떳했습니다. 성철은 민자에게 가게도 그만두고 편히 살라고 했지만 민자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자신에게 활력이라고 했습니다. 성철은 그런 민자의 생활력을 칭찬하며 그럼 일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자기랑 연애도 하며 즐겁게 살자고 했습니다. 둘은 나이가 있기에 다시 재혼할까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것은 차차 정하자고 했습니다. 성철의 자녀도 다 컸고 성철의 자녀들도 아빠의 재혼 소식 참성하고 손뼉 쳐주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민자와 성철은 생각했습니다. 둘은 요즘도 같이 즐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가까운 거리에 여행도 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함께 취미교실에서 그림도 그립니다. 이렇게 민자 할머니 멋진 인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민자 할머니의 인생은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민자 할머니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